안녕하세요. 친절한 금융, 쉬운 경제를 진행하고 있는 SNU 금융연구소의 정승우 소장입니다. 오늘은 친절한 금융, 쉬운 경제를 한 2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가장 관심 있었던 토픽 중에 하나가 보험을 해지하는 것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난 후배한테도 이야기를 듣길로 제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좋기는 한데 좀 내용도 너무 복잡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내용 전달하고자 하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 라는 얘기가 있어서 좀 더 좀 쉽게 그리고 좀 재미있게 좀 다가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재미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사람이라 일단은 재미보다는 좀 필요한 정보들, 날짜 정보들을 좀 간편하게 핵심을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을 만약에 해지를 해야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보험부터 먼저 해지를 하는 게 낫고, 해지를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지를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해지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살펴봤을 때 요즘 통계 자료에서 중도 해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4년간 유지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한 70% 정도는 해지를 경험했다. 10명 중에 7명이 해지를 경험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자료들은 보험 종류는 아무래도 실손 보험이 가장 많이 가입을 하신 것 같고요. 나머지 순으로 암보험, 종신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CI보험 같은 중대질병을 보장하는 보험들에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주로 상품을 보고서 많이 하시는데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회사 이미지를 보고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지인인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경우에도 내가 혹시 필요치 않았는데 내가 능력이 된다 도와주는 입장에서 가입을 하셨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유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오랜 동안 생각이 들고요. 해지하는 이유들을 봤을 때는 가장 큰 비중은 역시나 부담스러운 보험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복 보장이라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경제 여건상 내가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졌구나 라는 것들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서 해지를 해야 된다면은 납입하는 보험료를 줄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지 환급금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보험사에 전화를 하셔서 해지 환급금이 많은 것을 먼저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급전을 거기에서 땡기시고자 하시는데, 일단 저의 관점은 먼저 납입하는 보험료를 좀 줄이는 방법과 납입하는 보험료를 줄이면서 급전을 해결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실지, 아예 해약하고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러한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저축성 보험을 먼저 해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저축성 보험을 가입을 5년이나 10년 이내에 하셨다라면은 일단 고정금리가 되는 상품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약관대출 아니면은 중도 인출이 되는 보험도 있습니다.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신 보험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납입 정지 같은 제도도 보통은 한 2년 이상만 유지가 되는 연금보험이라면은 저축성 보험이나 2년 정도 납입을 안 하셔도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납입을 하셔야 되겠지만, 당장 이렇게 납입한 월 나가는 보험료를 좀 줄이셔야 되겠다라면은 먼저 저축성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약관대출, 그다음에 납입정지 이런 것들 이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모자르다, 더 줄여야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최근에 가입한 보장성 보험을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보장성 보험 중에서 일단 변액 유니버셜 보험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니버셜이라는 이름이 있다면 중도 인출, 추가 납입, 그다음에 납입 정지 같은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도 인출이라는 것은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내가 보험료를 이렇게 좀 인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내가 혹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월대체 보험료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들이 보장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유지해 나가는 이제 기회가 되고요. 그 월대체 보험료가 결국 해지환급금에서 점점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다 없어진다면은 사실은 보험은 당연히 해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보장성 보험을 해지를 해야 된다라면은 2개월 정도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납입하고 있는 보험 계좌를 다른 잔고가 없는 통장으로 이전을 하신 다음에 납입 변경, 이체 변경을 하시는 거죠. 납입 계좌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험료가 첫 달이 안 나가면은 일단은 첫 달 연체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보험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두 달 때에도 마찬가지로 연체가 되지만 두 달 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때서야 실효라고 됩니다. 실효는 말 그대로 보장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효가 되고 나서 2년 정도 지날 때까지 만약에 계속 해지를 안고 계시다면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장성 보험을 해약하신다면은 내가 당장 해약하고 해지환급금을 받으시려는 게 아니시라면은 두 달 정도는 이렇게 보장을 좀 받으시고 나서 나중에 해약을 하시고 해지환급금을 받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럼 옛날 보험을 이제 결국은 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옛날 보험 중에서 좀 아까운 특약들이라든지 아까운 보장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보시면은 그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 고정금리형 상품이 있었습니다. 고정금리라는 것은 아무리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이 금리는 최저 보증이 된다라고 했던 예전에 5에서 7% 정도 금리가 보정되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정말 너무 유심하신다면 너무 좋은 방법의 보험이겠죠. 이러한 보험들은 깨시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다라면 예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에 2대 질병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2대 질병이 무엇이냐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인데요. 예전에는 뇌졸중이었습니다.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인데 그것의 그 약관을 보시면 좀 더 많은 범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생명보험에서 뇌졸중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뇌졸중 담보가 보장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술특약에서 2004년 이전에 가입한 수술특약에서 치조골 이식 수술이 보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치조골 이식 수술을 보장받으시는 얘기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보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치아보험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요. 그러면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 같은 경우가 요즘에 너무 초음파 검사라든지 뭐 이거 쉽게 진단이 되고 초기에 치료가 됐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거기에서 보장을 일반암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은 좋은 메리트가 되지 않나. 그리고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한 1억까지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30만 원 한도에서 병원과 약제비를 다 포함해서 자기 부담 5천 원 정도로 전액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었던 100% 보장 받으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입원이나 상해 의료비 같은 경우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와 중복해서도 받으시고 입원 같은 경우는 100% 받으셨던 이러한 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지를 해나가실 수 있다면 유지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장성 보험 해지를 하셔야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2개월 정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치료를 시키신 다음에 해약을 하시면은 뭐 어차피 한 2개월만이라도 혹시라도 나쁜 일이 사실 연달아 다녔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손보험을 가장 마지막에 깨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이 종신보험 또는 생명보험의 상해 사망이라든지 다른 것들과 연계되어 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일단은 특약을 제외하고 감액하고 하셔서 유지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 얘기는 곧 내가 건강상에 만약에 문제가 없으시다면은 그것도 해지를 하시고 단독형 실손 한번 가입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단독형 실손이라는 것은 실손 의료 보험만을 별도로 묶어서 그것만을 가입하시는 상품인데 보험료는 보시는 것처럼 한 10,000원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와 직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 한번 비교하셔서 실손보험이라도 가져가신다면 혹시라도 큰 어떤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시는 경우고 보장을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손보험만 가지고 사실 완벽하게 보장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얘기라면은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상급병실료라고 해서 뭐 요즘 병원 가면은 6인실 기준병실에 자기 어렵잖아요. 기준병실에서 치료를 받기 어려우신데 그런 것에 대한 상급병실료 차익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특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런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좀 여유가 되신다면은 수술 특약이라든지 수술보험이라든지 입원보험이나 이런 것도 좀 준비해 놓으시면 60세 이후에 50대 이후부터는 아마 갑작스럽게 실손보험료는 계속 갱신형이라 많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텐데 그때 좀 보장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되시는 정말 내가 좀 갑작스럽게 계속 하다가 사업이 아니면 직장이 여러 가지 문제로 보험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혹시 이런 방식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축보험을 먼저 납입정지를 통해 가지고 좀 하시고 거기에서 좀 약간씩 받으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을 줄이신다면은 예전에 혹시 좋은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고 보장성 보험을 줄이실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2개월 정도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을 받으시면서 보험을 실효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라도 예전에 좋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나중에 부활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해약하지 않고 실효 상태에서 놔두셨다가 부활하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것도 다 해지하셔야 된다면은 마지막에는 실손보험이라도 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보험을 해지해야 된다면은 이러한 순서와 방식으로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친절한 금융 쉬운 경제를 통해 가지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다면 많은 힘이 될 테고 아직은 저도 뭐 재밌게 진행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더 여러분의 딱 쏙쏙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는 재주는 아직은 없지만 자꾸 하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은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친절한 금융 쉬운 경제도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친절한 금융으로 나가는 유튜브의 이 채널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